사람을 말하다. peoples. 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공부를 5년 동안 하다가 고신이 낭인이 된 후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성공했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자기 성공 비결이라든지. 네. 근데 저는 실패했던 이야기를 해서 난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너네들도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뭐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된 얘기 들으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회계사 공부를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한 25살 때부터 32살 때까지 한 7년하고 반 정도 수험 생활을 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취업 준비한다, 딴 일 한다, 그런 기간 빼면 한 5년 정도를 순수하게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딱 5년 빡세게 딱 공부하고 네. 2년 정도 좀 취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하셨던 거고. 왜 회계사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막연하게 전문직을 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권장을 하신 것도 있을 테고, 그런 분위기나 이제 어떤 주변 환경 속에서 전문직을 해야 먹고 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네. 그러면 어디서 공부를 하셨어요? 거의 뭐 5년, 6년, 7년 있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장소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집에서도 해보고, 구립도서관도 가보고, 학교 도서관도 가보고, 학교 고시반에도 잠깐 있어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종로에 있는 뭐 그런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서도 같이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회계사 수험생들이 거쳐갈 만한 장소는 다 가봤던 것 같아요. 노량진 이런 데도 가셨던 거예요? 네, 그런 데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하실 때 좀 하루 공부량, 스케줄은 좀 어떠셨어요? 자, 이것도 사람들마다 그냥 계산하는 게 천차만별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아침 9시에 오면 밤 10시에 가는 거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2시간 이상 무조건 하는 거네. 그 모든 시간 공부하진 않죠. 이제 밥도 먹고 하니까, 딴짓도 하고 하니까. 이게 공부를 딱 이제 시작하는 그 첫 해 연도에 난 좀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돼야겠다, 이런 생각 좀 있으셨어요? 그때는 나라를 구할 기세였죠. 네. 오시는 모든 분들이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오시나요? 그렇죠. 대부분 시작할 때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회계사는 보통 몇 년을 공부해야 좀 합격을 하는 게 평균이에요? 진짜 제일 빨리 붙었던 사람은 한 2년 반. 제일 빨리 해야 2년 반이에요? 제가 직접 본 사람 중에서 들은 사람 말고. 그 다음에 제일 오래 걸렸던 사람 기준으로는 8년 걸린 것 같아요. 8년. 제가 직접 본 사람 기준으로. 이게 나이 제한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막 60살에 해서 합격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기만 하면 되는구나. 회계사. 일을 시켜주냐는 다른 문제겠죠. 진짜 학원 들어가실 때 머리 빡빡 밀고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머리 예쁘게 하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머리 밀고 오신 분들 별로 못 봤어요. 그래요? 네, 많지 않아요. 궁금한 게 네. 첫 해 시험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을 딱 준비하고 시험을 딱 보셨어요. 그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요? 아니면? 성적이 너무 안 나. 내가 1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공부를 안 하느니만 못한 짓을 했구나. 졌지만 잘 싸워보고 싶었는데 잘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냥 졌다? 네, 그냥 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간당간당한 수준도 아니었던 거예요, 첫 시험은? 간당간당하게 맞췄어요. 그냥 맞춘 게 더 적은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해부터는 더 열심히 하셨어요? 두 번째 해부터는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너무 좌절을 겪다 보니까 시험을 또 접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취업 준비를 하러 두 번째 해부터요? 네, 그냥 1년 하고 안 해버린 거죠. 그럼 5년을 다이렉트로 빡 공부만 하신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취업 준비한다고 학교 다니고 복학해서 회계사 공부와 겹치는 취업 진로들이 있어요. 네. 뭐 필기 시험을 보는 공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한 게 그로부터 한 3년 뒤 정도 됩니다. 다시 제대로 공부한 게 3년 뒤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25살에서 26살 넘어갈 때 한번 보신 거고. 네. 거의 30 돼서 한번 다시 그렇죠. 28, 9 돼서야 다시 제대로 시작한 거죠. 왜 다시 근데 뭘 하게 되신 거예요? 취업이 안 돼서. 29살, 30 돼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고 한 3, 4년을 쭉 하신 거예요? 저 그때부터는 쭉 했죠. 근데 우리나라 그 수험 생활의 대표적인 공간을 생각한다면 노량진이 제일 사실 유명하잖아요. 저게 유명한. 이쪽 생활도 하셨었던 거죠? 그렇죠. 그 근처에 생활한 적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이 노량진이나 종로 이런 데로 모이는 거예요? 회계사 시험 수험계를 주도하고 있는 학원들이 대부분 종로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독서실, 그 근처에서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다음 뭐 고시원에서 자취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변으로 해서 몰리게 되고요. 그 학원가를 가면 좀 서로 막 어떤 공부하는지 나누다 보면 급이 좀 나눠져요. 내가 좀 더 어려운 거 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나요? 현실 세계에서 쟤는 뭐 간평사 준비하는데, 쟤는 뭐 로스쿨 다니는데, 야 내가 더 짱이네, 네가 더 짱이네, 이런 얘기를
저 현실에서 하는 사람은 못 아, 봤고요. 온라인에서는 많이 싸우는 걸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네. 높다고 할 수 없지만 네. 뭐 세무사 공부한 사람이 회계사 공부한 사람 와 씨, 어려운 거 하네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본다든가 그런 걸 느껴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전혀 없는 게 일단 붙어야 뭘 합격을 한 게 아닌데 그치 아직 다 네, 공부한 뭐 사람이. 공부 책장 펼쳐져 있는 것만으로 누가 더 못 뛰어나고 이거는 좀 근데 책을 보면 쟤는 저거네?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오히려 네. 2차에만 나오는 과목들을 1차 됐다는 거네 약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공부 장소에서 누가 2차에만 나오는 책을 들고 있다. 센데? 센데 좀 기가 좀. 예. 그리고 이제 그분도 알아요. 자기. 예, 자기가 그쪽에서 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책을 좀 올려놓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계사 시험을 100명이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10명 안쪽으로 붙었던 것 같아요. 1차 시험 기준으로. 10%. 네. 그럼 이게 뭐 네. 그 동차라고 하나요? 동일 연도에 1, 2차 다 붙어버린 사람. 아, 맞아요. 그쵸.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유예라고 표현을 유예예요? 쓰더라고요. 어, 네. 그러면 동차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유예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유예 하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그럼 동차는 진짜 운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뭐 유니콘 같은. 네. 그 노량진이나 어떤 네. 학원과 종로 네. 학원과 이런 데 많이 가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수험생들 진짜 많잖아요. 네. 각자의 시험을 보러. 네.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나요? 그분들? 아, 열심히 해요. 생각보다 열심히 해요. 이게 기대했던 답변들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니요. 이게 현실을 듣고 싶어요. 그냥.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각자 자기 동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가 공부라는 거는 이제 의지에 의한 것보다는 시스템적으로 갖춰가려고 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주는 힘도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요. 그냥 타고난 거야? 타고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요. 누군가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거를 목표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거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 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을 계속 고민해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적용을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꿔보고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덜 하고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시험을 한층 더 생각하는구나. 네. 진짜 그럼 공부를 반대로 못하는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친구들이죠.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만 하려고 했고 앉아있는 시간이. 네. 두 번째 할 때는 효율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안 했어요. 실제로는 많이 안 한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자꾸 어긋났어요. 그걸 알면서 왜 안 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뭐 섹터디 네. 들어보셨죠? 노량진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섹터디라는 것이 실장합니까? 좀 하나요? 그쵸. 정군과 치정과 그런 것들은 존재하고 네. 그러니까 스터디가 온전한 네. 스터디는 있어요? 그런 치정 관계가 아예 없는 스터디가 진짜 궁금한 존재하느냐? 뭔가 건전한 스터디가 있나요? 있죠. 있는데 제 경험상 오히려 오래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건전한 스터디가 오래 못 갔던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살길 가서 흩어지고 조금 그런 끈적끈적한 게 있어야 사람들이 좀 더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거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성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그게 공부보다 우선시되는 목적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나중에 돼서 그게 목적이 아예 돼버리거나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딱 보면 느낌이 있어요? 얘는 공부할 애는 아닌데 약간 겸사겸사죠. 네, 그냥 공부도 할 겸, 외로움 대소할 겸, 잘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다시 빡 이제 3, 4년 준비하시면서 네. 그때 시험 치실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나 아직도 모르는 거. 그럼 그때쯤에 안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 근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취업하기도 나이가 30 넘어버렸고 하니까. 살짝 꼬였네요. 그렇죠. 많이 꼬였죠. 많이 꼬였고.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거 되겠다 뭔가 기대감으로 하는 것과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뭔가 쫓겨서 이걸 꼭 돼야지 이런 거랑은 다르잖아요. 확실히 처음 할 때보다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은 조금 더 보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죠. 계속 그랬어요? 그 두세 번 시험 더 보셨을 때? 아니요. 점점 더 나아지기는 했어요. 나아지긴 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차까지는 붙고 2차에서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럼 1차가 되시고 나서 네.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진짜 제 점수가 간당간당하고 약간 안 될 게 높아 보이는 판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측하는 합격 컷보다 실제 컷이 훨씬 낮게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반전으로 붙은 거였어요. 약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됐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아 하늘이 나를 내 길을 뚫어줬다. 이게 신의 계시다. 이 길로 쭉 가라는 신의 계시다. 나 왠지 2차도 잘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이 순풍을 탔기 때문에 쭉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엄청난 희망이 희망으로 막 돌아가니까. 그때 그래서 2차까지 되게 막 순풍을 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1차 되고 나서 2차 얼마 만에 봐야 돼요? 1차 시험 보고 나서 4달 뒤에 2차를 보거든요. 네. 시간이 많진 않네요. 많진 않죠. 네. 그럼 어쨌든 그때 네. 1차 되시고 나서 도서관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네. 2차 간지용 책 들고 가셨어요? 그거를 다음 해에 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간지를 제가 포기했습니다. 네. 아 왜요? 왜 동차로 안 보려고 하셨어요, 애초에?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수험판에서 그 과목은 다음 해에 따로 치는 게 낫다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정론으로 정해진 상황이었어요. 2차 보셨을 때 합격하셨어요? 그 4개를? 못했으니까. 근데 4개 중에서 1개 못했어요, 1개. 그럼 나머지 4개 하면 되잖아요, 내년에.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아쉽게 점수대로 보면 알잖아요. 아쉽게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내가 좀 잘 그러니까 그 해의 난이도 때문에 좀 약간 아쉽게 안 된 건지 그냥 기본기가 턱없이 부족했는지 이게 보이는데 저는 기본기가 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 수험 생활의 마지노선 기간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물론 시험마다 다르겠지만 몇 년 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맞다. 와 어렵다. 저는 2년이라고 봐요. 2년이요? 2년을 했는데 안 되면은 접어라가 아니라 2년을 했으면은 1차를 2번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1차에서 두 번째 1차를 볼 때 점수가 안 올랐으면 접어라. 난이도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눈에 띄게 올라야 돼요. 1년 했으면. 그러지 않으면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접는 게 맞다. 아 이거 맞다. 네. 어쨌든 전년도 대비 점수가 내가 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본인은 알 거니까. 수험생들이 보통 그런 경우라서 못 그만두는 경우가 뭐냐면 점수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네. 될랑말랑. 이게 제일 진짜 그만두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것 같아. 이게 조금 딱 이거야. 그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하는 게 맞아요. 네, 하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당간당한 거는 결국에는 운싸움이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운싸움인데 그 간당간당한 실력을 가지고 계속 공부한다고 해서 간당간당하지 않은 경지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그 정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해요. 처음부터 그래요. 네, 근데 계속 간당간당 할 거예요. 근데 그 운을 잡기 위해서는 시도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오늘 해주신 이 많은 이야기를 통틀어 봤을 때 선생님은 왜 합격을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공부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공부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그 능력. 네. 그러니까 공부력이라고 하면 그 결과를 달성할 때까지의 시간과 에너지를 제어를 해서 그거를 자원을 투입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운영 과정인데 그렇죠. 자기 운영 능력이죠. 네. 그런 것들이 뭐 엉덩이 힘도 포함될 수 있고 그쵸. 머리 돌아가는 것, 그치. 네. 복합적인 거죠. 시스템 설정 능력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가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았나. 인생의 어떻게 보면 남자의 황금기 20대 네. 중반에서 후반을 수험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네. 좀 후회하세요? 그 5년의 수험 생활을? 후회해요. 어떤 부분을 후회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전 만족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일찍 시작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나의 공부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어린 나이에 그걸 뼈저리게 알고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근데 그 후회라는 것이 제 일상을 발목 잡고 있진 않는데 후회라는 것에 대해서 또 OX로 답변을 하자면은 후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거를 가지고 후회 안 한다고 하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뭐 이런 그러지 않았어도 저는 지금 만족스럽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와 너무 솔직한 답변 너무 좋아요. 네. 사실 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진짜 느끼는 거는 나는 후회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런 데서 후회를 안 한다고 했어요. 대부분 그렇죠. 네. 대부분. 마지막으로 지금 수험 공부를 하고 계신 뭐 회계사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께 꼭 수험 생활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한다고 합격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미래가 미래나 절망이나 희망으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냥 순간순간 하루하루에서의 행복을 잘 찾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먹는 밥이 맛있었다든지 날씨가 좋아서 갑자기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플스 화이팅!
안녕하세요, 피플스 JPD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동안 피플스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사실 그 뒤에는 말 못할 뒷이야기, 편집되지 않은 속 깊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플스 멤버십. 멤버가 되시면 일반 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한층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이 인터뷰 뒷내용, 그리고 제작자와 조금 더 가까운 소통까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당신만의 피플스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